순간 공기 속 긴장감이 확 달아올랐다. 남편들의 눈빛도 더는 숨기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이제는 감추려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섰다. 서로의 아내와 함께하는 손길은 더 거칠고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억눌러왔던 연륜의 욕망이 폭발했다. 젊은 시절처럼, 때로는 더 짐승처럼 웃음과 신음이 뒤섞여 방 안을 메웠다. 누구도 창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다. 우린 미쳤어. 미정이 중얼거렸지만 그 말조차 흥분을 더 자극하는 불씨였다. 네 사람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았다. 발리의 태양 아래 금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발리에서 일어난 60대 두 쌍의 부부의 실화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집안의 평화가 도래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두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행 가방엔 설렘보다 묵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김성우와 아내 윤미정. 결혼 35년 차 부부. 겉으론 다정했지만 속내엔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성우는 건장한 체격, 목소리도 우렁찼다. 그러나 그의 과도한 힘은 아내에게 무거웠다. 미정은 언제나 참고 웃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또 다른 부부는 박재훈과 아내 최은정이었다. 재훈은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그러나 아내에게 늘 아쉬움만 남기곤 했다. 은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엔 메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네 사람은 오랜 인연으로 얽힌 친구였다. 가끔 골프 모임에서 만나 웃음을 나누곤 했다. 이번 발리 여행은 오래 준비한 일정이었다. 이젠 우리도 젊을 때처럼 즐겨보자. 비행기 안 은정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그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낯선 기대가 번지고 있었다. 옆자리 미정은 잡지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다. 가끔 눈길이 남편 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왜 그래? 피곤해? 성우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답답해서. 대화는 짧게 끊겼고 그 사이로 기내 방송이 잔잔히 흘렀다. 재우는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아내에겐 공허하게 보였다. 은정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재훈 씨, 이번 여행 달라야 해요. 짧은 속삭임, 그러나 의미는 무거웠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네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흔들림은 오래된 불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발리 공항에 내리자 뜨거운 공기가 몰려왔다. 야자수가 늘어선 길 위로 햇살이 번쩍였다. 리조트까지 이어지는 길은 그림 같았다. 창밖엔 푸른 하늘과 코발트빛 바다가 펼쳐졌다. 와, 정말 멋지다. 은정이 감탄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꺼냈다. 리조트는 해변과 맞닿은 고급 빌라였다. 흰 모래사장과 이어진 수영장이 눈부셨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자 곧 네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다. 남편들은 반바지와 수영복 차림이었고 아내들은 화려한 원피스로 몸을 감쌌다. 은정은 선글라스를 끼고 모래 위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은근히 성우에게 머물렀다. 탄탄한 어깨와 넓은 가슴, 그리고 타이트한 수영복 아래 선명한 윤곽. 미정은 남편 곁에 있었지만 어느새 재훈 쪽을 힐끗 바라보고 있었다.
재우는 마른 체격이었으나 딱 붙은 수영복 아래 은근한 선이 드러났다. 그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였다. 그리고 그 차이가 두 아내의 마음을 흔들었다. 자, 사진 한 장 찍자. 성우가 외쳤다. 네 사람은 모래 위에서 활짝 웃었다. 그러나 웃음 뒤 아내들의 눈빛은 달랐다. 서로의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에 미묘한 떨림. 해변을 거닐다가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은정은 괜히 성우 옆에 다가서며 웃었다. 회장님, 역시 듬직하시네요. 그 말에 미정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반대로 미정은 재훈의 곁에서 속삭였다. 박 선생님은 참 차분해서 좋아요. 네 사람은 여전히 친구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엔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태양은 바다 위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두 아내의 마음에도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다. 저녁 무렵 리조트 레스토랑은 불빛으로 물들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두 부부는 저녁 만찬을 위해 자리를 잡았다. 긴 여행의 피로는 술잔 앞에서 풀려갔다. 사모님들인 미정과 은정은 의도한 듯 평소와 달리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미정은 어깨가 드러난 흰색 슬립 드레스, 은정은 붉은빛 실크 원피스로 허리를 감쌌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은은한 향수가 어울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빛났다. 성우는 처음엔 무심한 듯 술잔을 들었지만 곧 시선이 자꾸만 미정의 어깨로 향했다. 재우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은정의 허리선을 따라갔다. 여보, 오늘 좀 화려하네. 성우가 농담했다. 미정은 잔을 기울이며 장난스레 웃었다. 여행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도 아직 젊잖아요. 은정이 곧바로 거들었다. 맞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묘한 긴장이 일렁였다. 잔이 오갈수록 대화는 점점 솔직해졌다. 옛날엔 밤새 술 마셔도 끄떡없었는데 이젠 한 병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네. 웃음 속에 나이 듦에 대한 아쉬움이 배었다. 그러나 두 아내의 몸매는 달랐다. 필라테스로 다져진 선, 젊은 여인 못지않았다. 드레스 위로 드러난 쇄골, 매끈한 팔뚝, 탄탄히 관리된 허리선은 시선을 끌었다. 은정이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아직 괜찮죠? 솔직히 말해봐요. 재우는 당황스레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부인 아닌 미정을 향했다. 성우도 은정의 붉은 드레스를 흘낏 보았다. 그러고는 일부러 와인잔을 비우며 시선을 돌렸다. 역시 발리 오길 잘했네. 다들 얼굴이 젊어 보여. 농담처럼 오간 말 속에 숨겨진 갈증과 욕망이 스며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파도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그러나 네 사람의 마음속엔 다른 물결이 일고 있었다. 늦은 밤 술자리는 웃음 속에 마무리되었다. 남편들은 숙소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하니 오늘은 일찍 자자. 성우의 말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시선엔 설명하기 힘든 불씨가 번졌다. 잠시 후 미정과 은정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남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두 아내는 해변 쪽 테라스로 향했다. 밤바람이 불며 파도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정 씨,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꼈어. 뭔가 우리 모두 흔들리고 있어. 두 사람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사실 말이야, 은정이 속삭였다. 나는 늘 아쉬웠어. 재훈 씨는 너무. 말끝을 흐리자 미정이 대신 웃음을 지었다. 나는 반대야. 성호 씨는 너무 과해서 힘들었어. 순간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웃음 뒤엔 깊은 공감이 숨어 있었다. 만약에 은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가 서로 남편을 바꾼다면 어떨까? 미정은 깜짝 놀라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말도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은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만, 단 한 번만. 어차피 여행이잖아. 미정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마음은 달랐다. 만약 들키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 은정은 단호했다. 달빛 아래 두 아내는 잠시 말없이 앉았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긴장감을 높였다. 그리고 마침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단 이번 여행에서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금기의 문이 열려버리고 말았다. 리조트의 시계가 새벽을 가리킬 즈음 바다는 낮보다 더 깊고 진한 숨을 쉬고 있었다. 은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 곤히 잠든 재훈을 보며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 끝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정말 가는 거야? 미정의 떨린 속삭임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반대편 방으로 향했다. 은정은 성호의 방에 들어섰다. 묵직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이불 속에 몸을 눕혔다. 낯선 향기와 체온이 곧바로 스며들었다. 성호는 잠결에 움직이며 낮게 중얼거렸다. 미정. 은정은 순간 숨이 막혔지만 그의 팔이 자신을 감싸자 몸이 굳어졌다. 강한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순간 은정의 억눌린 숨이 새어나왔다. 핫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평소 재훈에겐 느낄 수 없던 무게감. 그 차이에 그녀는 몸을 떨며 버텼다. 한편 미정은 재훈의 방에 누웠다. 차분한 숨결이 곁에서 고요히 퍼졌다. 그녀는 그의 손이 무심코 움직이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등을 잡았다. 재훈은 술 기운에 눈을 뜨지 않은 채 낯선 체온에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가늘게 흘러나온 은정아라는 속삭임,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억눌린 소리가 새어나왔다. 평소와 다른 섬세한 손길이 온몸을 감쌌다. 어둠 속에서 스친 손짓, 그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졌다. 두 아내는 고통스럽게 소리를 삼켰다. 남편이 아닌 목소리를 알아챌까 두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황홀한 떨림이 몰려왔다. 참을 수 없는 감각이 파도처럼 번졌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네 사람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른 아침 리조트 식당은 햇살로 가득했다. 야자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네 사람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다. 싱그러운 과일과 따뜻한 커피가 놓였다. 잘 잤어? 성우가 미정에게 물었다. 응, 오랜만에 깊이 잤어. 미정이 웃었다. 은정도 남편 재훈의 잔에 주스를 따라주며 여행 오니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겉으론 평온한 대화가 오갔지만 아내들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 있었다. 밤새 경험한 낯선 떨림, 그 여운이 아직 몸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재훈은 아무 의심 없이 신문을 펼쳤다. 성우는 여느 때처럼 크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그러나 미정과 은정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 둘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오갔다. 오늘은 관광지 투어지? 은정이 물었다. 성우가 손뼉을 치며 대답했다. 그래, 발리 왔는데 사원도 보고 시장에서 쇼핑도 해야지. 투어버스에 올라탄 네 사람은 관광객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사원 앞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할 때도, 시장의 상인과 흥정을 할 때도 웃음이 터졌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객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엔 미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다. 은정은 군중 속에서 성우의 옆에 섰고 미정은 은근히 재훈의 그림자를 따랐다. 작은 스침, 짧은 눈빛 교환조차 두 아내에겐 어제의 밤을 떠올리게 했다. 밤이 오기 전까지 남편들은 몰랐다. 이 평온한 하루가 곧 균열로 이어질 거라는 걸. 둘째 날 밤 술잔은 오갔지만 어제처럼 모두 취하지는 않았다. 오늘은 조금만 마시자. 성우가 말했고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두 아내의 눈빛은 달랐다. 웃음 뒤에 은밀한 약속이 숨어 있었다. 밤이 깊자 남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복도 끝에서 두 아내는 또다시 마주쳤다. 오늘까지만 은정이 속삭였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의 방, 은정이 천천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낯선 향기의 성우는 눈을 감은 채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곧 이상한 떨림이 찾아왔다. 손길이 달랐다. 익숙한 아내의 습관이 아니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서툴렀다. 그리고 흘러나온 목소리도 달랐다. 하 억눌린 신음은 미정의 것이 아니었다. 성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갑자기 몸을 멈추고 눈을 떴다. 희미한 불빛 속에 낯선 얼굴이 보였다. 은정?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간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발 오늘만 모른 척 해줘요. 속삭임은 간절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한편 재훈의 방에서도 같은 순간이 흘렀다. 이불 속에서 전해지는 손길이 달랐다. 평소 은정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라 좀 더 단호하고 빠른 리듬이었다. 은정아 부르자 돌아온 건 낮은 신음.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에 재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손을 뻗어 탁상 위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순간 노란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미정이 누워 있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바로 그때 맞은편 방에서도 불빛이 켜졌다. 성우와 은정이 같은 충격 속에 눈을 크게 떴다. 리조트의 고요 속 네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직면하고 있었다. 전등 불빛 아래 방 안은 숨막힐 만큼 고요했다. 놀란 눈빛만이 네 사람을 교차하며 흔들렸다.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곁에 누운 은정을 보며
숨이 막힌 듯 굳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아내가 아닌 미정의 눈동자와 마주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성우가 낮게 내뱉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둘 수 없었어요. 간신히 내뱉은 고백은 방안을 울렸다. 재훈의 곁에서 미정도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잠시라도.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파도 소리마저 멀리서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성우의 굳은 손이 풀렸다. 그의 눈빛 속엔 분노보다 다른 갈증이 있었다. 미정이와는 달랐어. 그래서 알았어. 낯선 고백은 곧 인정이었다. 재훈도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나도 느꼈어. 다르다는 걸. 그런데 멈출 수가 없더군. 아내들은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흐른 강물은 거꾸로 돌릴 수 없었다. 성우는 이불을 당겨 은정을 감싸 안았다. 재훈도 주저 끝에 미정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순간 네 사람 모두 알았다. 분노보다 강한 것은 이미 몸에 새겨진 갈망이었다. 이건 잘못이야. 미정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재훈의 팔을 놓지 않았다. 은정도 눈물을 머금은 채 성우를 바라봤다. 그래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리조트 방안 두 쌍의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고 네 사람의 경계마저 허물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방 안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열기로 가득했다. 이튿날 정오, 리조트 풀장은 한적했다. 햇살은 눈부셨고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성우는 선글라스를 쓰고 와인을 마셨다. 재훈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잡지를 넘겼다. 반면 아내들은 수영복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 미정은 검은 원피스 수영복, 은정은 붉은 비키니. 나이답지 않게 단단히 가꾼 몸매, 햇살 아래 땀과 물방울이 반짝였다. 성우의 눈길이 은정의 허벅지에 머물렀다. 재훈의 시선은 미정의 젖은 어깨선을 따라갔다. 이제 그만 눈 돌려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농담 속엔 은근한 초대가 숨어 있었다. 네 사람은 낮술을 시작했다. 와인과 맥주가 오가며 웃음이 커졌다. 우린 지금 학생들보다 더 신나 보이네. 재훈이 농담하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술 기운이 오르자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성우가 장난스레 물었다. 어제 일 후회해? 은정은 잔을 기울이며 당당히 대답했다. 아니요. 오히려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미정도 웃으며 거들었다. 평생 못 느낀 걸 단 하루 만에 맛봤으니. 순간 공기 속 긴장감이 확 달아올랐다. 남편들의 눈빛도 더는 숨기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이제는 감추려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섰다. 서로의 아내와 함께하는 손길은 더 거칠고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억눌러왔던 연륜의 욕망이 폭발했다. 젊은 시절처럼, 때로는 더 짐승처럼. 웃음과 신음이 뒤섞여 방 안을 메웠다. 누구도 창문을 닫으려 하지 않았다. 우린 미쳤어. 미정이 중얼거렸지만 그 말조차 흥분을 더 자극하는 불씨였다. 네 사람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았다. 발리의 태양 아래 금기는 완전히 무너졌다. 낮술에 취해 억눌렸던 선을 넘었던 네 사람은 밤이 깊어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방으로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여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거짓말처럼 젊음을 되찾은 듯 몸부림쳤다. 그러나 웃음과 신음이 사라지고 호흡이 잦아들자 방 안엔 긴 침묵이 찾아왔고 그제야 각자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허공을 응시했고 술 기운조차 가시지 않은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흥분 대신 깊은 피로와 혼란이 엉켜 있었다. 은정은 그의 곁에서 담요로 몸을 가렸지만 여전히 붉어진 뺨과 흔들리는 눈빛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그녀는 속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다. 재우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떨었고 머릿속에는 은정이 아닌 다른 여자의 속삭임과 손길이 계속 맴돌아 마음 한가운데 불편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곁에 앉은 미정은 입술을 깨문 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황홀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교차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성우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흘렀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이 지나자 리조트는 정막에 잠겼고 멀리서 밀려드는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다. 네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시간은 길게 늘어지고 시선은 서로를 맴돌다가 이내 피했다. 긴 침묵 끝에 은정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잔 끝이 흔들릴 만큼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단단하게 울렸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걸. 말끝은 허공에 퍼졌고 그 순간 모두의 심장이 한 번에 뛰었다. 미정은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입가에는 지울 수 없는 떨림이 번졌다. 성우는 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틀린 줄 알아. 하지만 멈추질 못했어. 그의 음성은 쉰 숨결처럼 무겁게 흘렀고 그 속에 담긴 고백은 죄책감이 아닌 갈증에 가까웠다. 재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웃으며 잔에 술을 채웠다. 우린 너무 늦었어.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해지는 게 낫지 않겠나. 그의 시선은 아내가 아닌 미정에게 닿았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은정은 망설임 없이 담요를 내려놓았다. 햇살에 그을린 어깨와 목선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관리된 몸매는 세월을 무색하게 했다. 성우의 눈빛이 거기에 고정되었고 미정의 시선도 재훈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그들을 흔들었으나 이제는 그 죄책감마저 또 다른 흥분으로 바뀌었다. 은정은 잔을 비우고 낮게 속삭였다. 이건 우리 넷만의 비밀이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성우와 재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내가 아닌 두 여인의 손을 천천히 맞잡았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터졌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도망칠 핑계도 없었다. 네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을 인정했다. 그것이 황혼의 끝에서 다시 불붙은 돌아갈 수 없는 사랑이자 욕망이었다. 발리의 마지막 아침은 유난히 눈부셨다. 야자수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네 사람의 짐가방 위에 내려앉았다. 체크아웃을 마친 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묘한 아쉬움이 흘렀다.
벌써 돌아가야 한다니 아쉽네. 성우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잖아요. 미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었다. 재우는 작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웃으며 말을 꺼냈다.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서도 자주 모이죠. 그 말의 순간 네 사람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농담 같은 제안이었지만 그 속엔 숨겨진 진심이 있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어넘기지 않았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올랐을 때 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각자 다른 떨림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한번 깨진 금기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자주 보자. 여행도 같이 하고. 성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묵직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다시 젊어질 수 있겠네요. 미정은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재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대한항공 기내 방송이 잔잔히 흘러나왔고 비행기는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다. 그리고 발리에서 시작된 그들의 비밀은 한국 땅을 밟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약속으로 남아 있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그리고 정답도 없습니다. 발리에서의 이 여행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황혼에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현실로 돌아온 뒤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행을 다니자.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다짐 이상의 서로만이 아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황혼의 나이에 이런 유혹이 다가온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릴 또 다른 황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